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이후 이들이 말한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녹취 시점은 지난해 8월. 고 씨가 말한 우리 거란 대상은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종합하면 K재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총장을 내쫓고 자신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면 K재단을 장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 씨와 대화를 나눈 김 씨는 고 씨의 지시로 최순실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한 뒤 언론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폭로한 고 씨. 그가 말한 이게 다 우리 거가 될 거란 그림은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잠적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밝힌 바로는 잠적하고 직접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측근이라는 사람이 고영태 씨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했다는데 헌재에 나가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법원에 나가서 다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증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문서 송부 촉탁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법률가가 상당 부분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상당한 예봉을 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아니하고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얘기 아니한 다른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헌재는 나가지 않으면서 특검과는 사무실도 안 나가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 특히 뇌물과 관련되는 서류까지 줬다라는 것에 나오면서 어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지만 연락이 좀 됐다 안 됐다 하고 여긴 나오고 저긴 안 나오고 이런 행동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일관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찰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다른 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하는. 그래서 그럴 때에 따라 자기가 이제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가 연락이 됐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재판에 나온 거는 저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검찰에 그동안 조사받은 거를 그거를 신빙성을 부여해 주려면 와서 추가로 증언을 해줘야 그 검찰의 그동안 조사 같은 게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찰의 요청으로 저는 나간 거로 보고요. 특검하고는 특검에 참고인 출석도 안 했습니다만은 밖에서 시내에서 특검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수사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검찰과 특검에 협조하느냐? 어떻든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그 사건에서 고영태는 지금 일부에서는 제보로 인해서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력자 역할을 했고 행동책 역할을 어느 상당 부분 했다는 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주연이라면 최소한 조연의 역할은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오늘 녹취 테이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협조를 하고 있는 건데 헌재에 나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불륜설이 제기돼서 그런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권 개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그 예봉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과연 그 녹취록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지난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이 공개를 해달라고 한 녹취록이고 고영태 씨 측근이 녹음한 녹취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고원 기획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로 있던 그 김모 씨가 이렇게 한 건데 총 파일이 지금 2,00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밝혀졌는데 최 씨라는 남자하고 이 씨라는 여자하고 고영태 씨 측근들이죠. 이 두 사람의 전화 녹취 내용이 이제 밝혀졌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6억짜리 연구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좀 알아서 처리해요라는
그 고영태 씨 측근 최모 씨의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모 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고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서 36억이라는 정부 예산 프로젝트를 따서 예. 고영태 씨 목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를 우리가 너무 의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순실 씨 측에서 지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기 일본 나왔기 때문에 예. 고영태 씨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영태 씨의 내부 폭로를 제보를 받아서 수사에 성과를 냈던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약간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좀 지켜봐야죠. 예, 일단 녹음 파일 공개 내용만 갖고는 모든 걸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뭐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 해명이 제가 최순실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곳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 했지만 뭐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나오지 않음으로써 예. 사실 상당한 그 탄핵 재판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을 예.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직권으로.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취소만 했는 것이 아니고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결국 그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조사했던 조서 예. 그것을 하나도 증거로 채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외명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물을 거를 못 물었는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탄핵을 입증할 계기가 됐던 그 증언을 하나도 탄핵으로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예. 이 그 탄핵 소추단으로서는 상당히 손실이 있는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예.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본인은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이 없고 구체적으로 예. 행동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예.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9개 이상 그 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기 미수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은 예. 최순실 씨가 더 블루 K라는 자기 회사를 해서 예. K스포츠 재단에 3억짜리 용역 하나, 4억짜리 용역 하나, 총 7억짜리 용역 2개를 해서 신청을 했다가 예. 그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한마디로 능력도 의사도 없는 그 용역을 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예. 사기 미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은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고영태 씨나 주위에 이와 같은 얘기했던 사람들은 36억짜리 국가에 대해서 사기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해서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순실 씨를 최순실 씨 또한 이용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황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어떤 식으로 더 밝혀질지 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정농단 사태에